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싱글맘 라이프를 산 지도 이제 3년이 다 돼가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가 모든 면에서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살다 보면은 이 터널에 갇혀서 이 터널이 언제 끝나기는 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힘든 지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지속이 되고, 전 배우자와의 그 이혼을 했어도 연결되는 그 고리는 아이 때문이라도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 연결이 많이 예전보다는 안 돼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연결고리는 연결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연결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est connection is the no conne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저는 그래요. 그래서 뭐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또 따라오는 책임과 다른 그 단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을 수는 없고 다 나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인의 행복들을 위해서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했고, 또는 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이제 져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싱글 부모로 살다 보니까 뭐 물론 반반씩 양육하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이제 처음에 50대 50으로 아이들을 볼 때는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아이들 안 볼 때는 제가 거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널널한 게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혼자 제가 이제 100% 보게 되면서 개인 시간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두 부모가 같이 키울 때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혼을 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아이들과 100% 시간을 같이 보낸다면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혼자 있는 시간을 찾게 될 정도로 휴식이 많이 필요한데, 이혼하고서 이제 싱글 라이프를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남성들보다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조금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상황도 좀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일하고 아이들 동시에 보고 이렇게 막 혼자서 진짜 여러 개를 막 저글링을 같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번아웃 들어보기는 많이 했지만 제가 그런 걸 느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의 그 성격이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기 주체성도 강한 편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웬만하면 집에 오면은 다 그냥 묻어두고 오고 그 다음날 되면 잊혀지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번아웃이 오면은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의 그 무한 긍정도 번아웃에서는 그냥 마냥 지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휴식을 취하고 좀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생활은 매일 해야 되고 나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둘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내야 될 것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들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어깨에 책임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지금 아이들하고 100% 같이 지내면서 제가 등하교를 이제 3시간, 왕복으로 3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 액티비티를 또 그 전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9시까지 그 액티비티 하면서 기다렸던 시간들,
그리고 또 밤에는 너무 피곤해 잠은 안 오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갑상선도 안 좋아졌고 무기력하면서 번아웃 증상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번아웃이 크게 내려가지 않고 이제 그거를 극복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하시면 좋은 방법들을 오늘 영상에서 제가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저는 수면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과소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나잇 아울입니다. 부엉이 같은 그런 과예요. 밤에 한 3시까지 안 자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침에 힘들죠. 이게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침이 점점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오래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도시락도 싸야 되고 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항상 부족해요. 부족한 것도 알고 더 많이 자야 되는 것도 알고 건강상도 안 좋은 것도 알지만 실천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밤에 와서 아이들 재우고 잠깐 그 자유시간이 저의 온전한 자유시간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빨리 자서 보내고 싶지 않은, 근데 어떻게 자면은 그게 더 도움이 되고 재충전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냥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한 해 한 해 들면서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새벽 3시까지 자도 그 다음날 별로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3시까지 자면은 한 이틀 정도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면이랑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저도 평생 비만인으로 살면서 하루 종일 탄수화물만 먹고 이제 살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 그래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그 누가 나를 챙겨주리, 이런 마음이 항상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고 더 나를 가꾸고 더 나를 아름답게 지켜야겠다, 이런 거가 굉장히 제 머릿속에 강했어요. 그리고 관리하면 할수록 나의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몸에 안 좋은 음식도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외식도 가끔 하고 했지만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집에서도 뭐 제가 음식을 막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또 막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막 많이 맛있는 걸 해 먹지는 않지만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 뭐 예를 들면 야채찜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그 양배추 라페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먹고 하면 기분도 좋고 몸도 좋고 몸도 부대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들을 더 저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거 먹는 걸 보고 아이들도 궁금해하고, 저희 큰애는 자기는 야채 알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없습니다.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시도해보고 맛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맨날 정크푸드를 먹다가 갑자기 막 야채 숲을 먹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외식을 한 3-4번 한다 그러면 이제 한 번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맨날 자극적인 거를 먹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횟수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나의 그 피곤함이나 이런 몸 상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사실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것들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다 알고 있지만 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몸의 상태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가꾼다는 생각으로 조금 진득하게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단어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혼을 했지만 내가 이혼하는 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뺏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하던 액티비티 다 하고 더 하고 이것저것 양쪽 부모가 다 있을 때처럼 해줘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혼한 거에 대해서 미안한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한 부모가 아이를 케어를 하게 되면, 아이가 하나 있고 엄마나 아빠가 일을 많이 안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하나 이상이 있고, 그리고 또 저처럼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 이걸 다 하기는 진짜 불가능해요. 가족들이 있어서 라이드가 다 되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 현실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이걸 조금씩 내려놓게 됐어요. 저의 그 지인분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조금 그랬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조금 내려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이 구몬을 했었고, 둘째는 태권도를 하고 뭐 피아노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수면 부족에다가 왕복 3시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그 액티비티 할 때 차에서 졸고, 이게 오래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는 것들은 좀 내려놔야겠다, 이걸로 끝까지 갈 거 아니면 좀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몬도 그만뒀고, 구몬은 그것도 있었지만 그 숙제 해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화를 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애들이 사춘기 시점에서 나랑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관두자 해가지고 그만뒀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진짜 오래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하나씩 내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도움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는 누구한테 나 이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직계 가족은 여기 없지만 아이들의 친척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가족을 너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아도 도움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제스처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런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받지 않으면 제가 생활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도움을 그들이 제안을 하거나 하면 저도 받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이제 제가 돈을 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 생활도 좀 편해지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니까 덜 미안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어찌됐건 가족, 친척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 요청하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본인이 도와주지 못하면 남한테라도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따로 또 표현을 하면 되니까, 저는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의 탑3 중에 하나인데, 건강한 몸을 위해서 매일 움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운동인데, 저는 운동을 옛날에는 뭐 다이어트, 살 빼기 이런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저의 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뭐 30분, 시간이 안 되는 날은 30분,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된다 하면은 1시간 반 정도를 주 5회는 꼭 하려고 하고 6회까지도 하고 있어요. 6회까지 하는 날은 이제 시간이 좀 짧은 날도 있는데, 이 운동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저의 멘탈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했을 때 저의 모습과 운동하지 않았을 때 저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30분이라도 걷고 움직이는 거를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생을 좀 더 활력 있게 살기 위한 필수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면이 더 중요하다, 운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동을 더 중요하게 쳐요, 사실. 그 정도로 운동은 저한테 필수이기 때문에, 특히 싱글맘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한다면 지금 저 나이 정도쯤 되면은 운동 안 하면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힘들어도 하루에 최소 30분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그런 행동, 액티비티를 꼭 하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저널링이에요, 여러분. 감사일기도 좋고, 이 저널링 또한 제가 한 7년 넘게 지금 계속 지속해 온 활동 중에 하나인데, 저널링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얘기만 하면 진짜 몇백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점을 너무너무나 많이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감사일기도 좋고, 처음부터 그게 쓰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뭐 3가지 감사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늘리다 보면은, 일기를 쓰다 보면 저는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되게 빨리 쓰고 금방 끝내는 편인데, 노트가 한 2페이지가 순식간에 다 적히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감사할 것들이 많이 생겨요. 감사함을 적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3가지였는데 5가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감사할 것들이 정말 넘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삶이 뭔가 조금 더 윤택해 보여요. 나의 주변 환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뭔가 되게 여유롭고 삶 자체가 럭셔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저널링을 써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왜 힘들었는지 그런 느낌을 좀 자세하게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되고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저는 정말 100%, 1000%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번째는 제가 이제 많이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끔 하고 나면 굉장히 재충전이 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저처럼 이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도 돼요.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사이에 이제 혼자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좋고, 나만을 위한 그런 액티비티를,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뭐 하루에 30분이 돼도 좋고, 아니면 하루에 1~2시간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 돼도 좋고, 이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보다 보면 온전한 나를 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다 보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좀 삶이 고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나만을 위한 시간을 하루에 뭐 1시간 또는 일주일에 1~2번씩이라도 보내게 되면 재충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재충전을 통해서 아이들도 더 예뻐 보이고, 아이들도 더 잘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하는 데서도 더 내 역량을 끌어서 일할 수 있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게 힐링이 된다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그룹이 나의 그 에너지를 좀 이렇게 쫙 빼간다 이런 무리라면, 혼자 있는 시간 또는 그런 무리라면 저는 만나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나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만남이 돼야지, 쫙 빼는 에너지 소진이 되는 그런 관계는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정도쯤의 나이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업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 나를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혼자 있는 시간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스페셜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사실 좋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다가도 그냥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몇 번 들고 그런 적도 많은데, 아무튼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저는 강추를 드립니다. 사람 만나는 거를 많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도 가끔은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그 사람이 나한테 솔루션을 주는 걸 원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냥 들어만 줘도 기분이 좋은 그런 대화 상대자가 있잖아요. 그런 상대가 한 명씩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많으면 괜히 말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의 이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거나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닌, 그냥 들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 관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거는 너무나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지 않아도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나의 이 속 얘기들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이제 말이 잘 통하는 친구나 또는 이런 공감 능력이 잘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가끔 대화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공유를 해봤어요. 사람마다 이제 우선순위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됐던 것들이라서 공유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힘든 거를 모두 다 혼자서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괜찮습니다.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싱글 부모들 보면은 다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아이들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멘탈 건강도 아이들 잘 키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아이들은 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빠를 보는 거를 정말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한 번씩 둘러보는, 나의 멘탈 건강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